그래서 오늘 설명 같은 경우는 먼저 좀 스트럭처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발표하는 건 최대한 짧게 유지하려고 하는 한 15분 정도 일단 물론 다 통역장교 생각이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왜 통역장교를 하는 게 좋은가 혹시 좀 고민하고 계신 분 있을까봐 그래서 말씀을 짧게 드리고 그것보다 훨씬 길게 왜 공부에 오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끝내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사진이에요. 통역장교를 대표하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진인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혹시 무슨 사진인지 맞춰볼 손 안 대고 그냥 샤워도 무슨 사진인 것 같아요? 어떤 신인 것 같아요? 상품이 짧아지네. 네? 상품. 상품? 네. 상품 없는데?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직 좀 얼어 계시네요. 나중에 어떻게 질문하시려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밑에 써있죠. 그래서 답변 아신 것 같긴 한데 여기가 통역장교입니다. 바로 앞에 136기에 전역한 김은승인데 선생님 보고 계시나요?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에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중요한 외교적, 안보적 성과를 이루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게 통역장교고 사실 물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길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걸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스피릿은 이겁니다. 사람들 간에 얘기할 수 있게 성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는 동맹, 미국과의 동맹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된 통역장교의 목표, 태동의 이유 자체도 미국과 동맹을 같이 유지하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뉴스 들었으면 이제 전자권 장비 이루어지면 더 긴밀하게 저희가 주도해서 안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사진 좀 설명드리자면 교육하는 사진이 여러분들 똑같이 이렇게 좀 교육을 받으실 텐데 제가 여기 과정장으로 있고 지금보다는 좀 살쪘었네요. 이 사진은 제가 더 좋아하는 사진인 게 이분은 저희 그 주한미군 소속의 3스타 장군님이세요. 공군 사령, 그 7군군 사령관님이신데 워낙 미군 입장에서도 통역이 중요하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오셔서 교육도 해주시고 이렇게 훈련 시간도 가지시고 사실 뭐 3스타가 소위대 만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분은 흔쾌히 잘 해주시고 어느 정도 저희의 그 타입을 잘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왜 공군인가요? 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공군인가요? 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왜 내가 여기 와 있는가, 왜 통역장교 하려고 하는가, 강사로 가면 18개월 끝나는데 요거 아니죠. 왜 그런데 여기 와 있을까를 생각하면 제가 제일 짐작컨대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의미, 그리고 여가, 사회 이 세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합니다. 의미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도 그것을 내 삶에서 의미 있게 가져가고 그 후의 삶에 아니면 그 전의 삶에서 의미 있게 연결시키고 싶다. 커리어적으로든 아니면 뭐 심적으로든 뭐 연결시키고 싶다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여 같은 경우는 뭐 설명을 다 해도 잘 될 것 같은데 뭐 퇴근하고 동기들이랑 술 한잔 하러 가도 되고 원하는 여가 생활 즐겨도 되고 다 아시다시피 장교들은 뭐 이건 육해공무원 상관없습니다. 뭐 5시 반쯤에 퇴근하고 일 없으면 체련 4시 반에 체련하러 가고 체련이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밖에 나가고 여행 가고 다 똑같습니다. 주말 쉬고 주말 쉬고 구날 쉬고 구날 날이 다음 주 기다려주네요. 그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로 또 사병 생활을 하면은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너네 사회에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에 인플라이 되는 게 사회가 단절이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장교로 가면 핸드폰도 쓰고 인터넷도 쓰고 막 고시에서 근무하고 하다 보면 사실 사회 단절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사회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잃지 않기 위해 세 가지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토대로 좀 왜 공군 입장으로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어필을 잘 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아까 유명한 사진 나왔던 선배님 비롯해서 최근에 전역하신 136기 선배님 사진인데 여러분도 입대하시면 언제 처음 하실까요? 2020년 3년
어쨌든 그때쯤에 이 사진을 찍고 멋지게 전화하시게 되겠습니다. 뭐 질문시도 많은데? 네. 김희준 중이 아닌가요? 뭐 약간 벌써부터 이제 네트워킹 좋습니다. 네트워킹 사실 이따가 나올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공군으로서 가장 자신 있고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의미, 여가, 사회 그 중에 원하시는 비율과 부분이 굉장히 다를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것을 오퍼하는 보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공군 자대가 굉장히 다양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본인이 원하는 만큼 성과를 노력을 들인 만큼 골라서 선호도를 갈 수 있는 제도를 유일하게 마련하고 있는 분이 공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략적인 비율로 이게 있고 또 이제 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제 오프 레코드로 좀 더 세심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자리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고 하는지. 근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원하는 대로 열심히만 하면은 갈 수 있는 것이 공군이다. Work pays off. 약간 이런 느낌. 이 슬라이드가 조금 어려운 슬라이드인데요. 유일하게 어려운 슬라이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오프 레코드 Q&A 때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 이 숫자는 좀 잊으시고 이거 먼저 보시면은 이게 약간 군 간의 차이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먼저 보시면은 공군은 무조건 1등이면은 1바로 자대를 픽하고 2등이면은 2바로 바로 하면 약간 비디 올라가는데 뭐 군인도 사람이니까요. 네, 어제 회담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비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사실 육군도 그렇고 해군도 그렇고 공군도 그렇고 다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면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미끄러졌다, 아니면 뭐 교육생 때 좀 상태가 안 좋았다, 난 지금은 실전 경험사에서 왕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수도권 외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정기적인 시험을 1년차, 1.5년차에 보고서 서울로 간 비율 시험 찼을 때마다 12명 봤는데 9명 가고 8명 봤는데 8명 가고 17명 봤는데 15명 가고 이런 식으로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수신부직은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너무 아파서 뭐 의가사를 했다 아니면은 뭐 제가 있는 자리처럼 좀 별도로 뽑는 자리다 그런 자리는 또 비포함이에요. 저는 이 통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근무하죠.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 다 많이들 간다. 저희 동기들 중에 서울 근무하는 사람들 솔직히 과반수가 이제 넘습니다. 과반수가 좀 크죠 사실. 이제 바로 말씀드렸듯이 공군이 여러모로 동맹과 그리고 다른 타국과의 파트너십에 기여하는 여러 방식들, 여러 보직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군 비교하고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어디는 이번 기수는 서울 자리가 많다더라, 뭐 이번 시골 자리 많이 간다더라,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실 텐데 군 내에서는 자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편제라는 개념을 씁니다. 편제가 영어로 뭘까요? 혹시 선생님이 주신 리스트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편제 없어요. 없어요. 편제는 organization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조금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어요. 편제는 그냥 조직도에 어떤 자리가 어디 있고 포도처럼 이렇게 생성성 이렇게 있는 거를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 그냥 유일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 거는 공군은 공군 자리, 육군 자리 이렇게 있지만 공군이 아닌 국방부 자리는 어떻게 할까요? 뭐 합천 자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그런 자리들 서울이겠는데 그런 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자리마다 이건 육군 자리, 언제는 육군 자리, 공군은 공군 자리 유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 설명회를 뭐 이미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안 했나요? 거기서 우리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군에 귀속되어 있는 자리임을 한번 알려드리고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 통역 같은 자리는 1990년 때부터 처음부터 언제나 공군 자리였고 언제 계속 공군 자리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제 조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여기 혹시 애달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일단 저희가 동맹에 기여하는 첫 번째 방식 지휘부 통역입니다. 지휘부는 단언컨대 이제 여기 제가 조금 잘렸지만 제 스킬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만들었는데 국방장관, 합참의장, 역사부사령관, 공무참모총장님, 뭐
그전에 님 안 오셨는데 안호준 사랑관님, 최신 사랑관님 뭐 지휘부 통역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분들 중에 공군인 분은 뭐 참모총장이 빼고는 원래 공군인 분은 없으세요. 근데 공군 통역장교라는 그 조직 자체가 학군보다 훨씬 오래됐기 때문에 통역장교가 없을 때부터 저희는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 편제들이 다 공군으로 편제가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 한기스 후배 여기 김학수 중이 동기인 송다희 중이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거의 뭐 통역장교 굉장히 잘하는 실력 있는 친구입니다. 연합사령관님이시고 그리고 파트너, 이제 동맹, 미국과의 동맹도 말씀드리지만 사실 미국 이외에도 제가 수없이 많은 나라들과 군, 방산 이런 교류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한기수 선배인 김시원 중이가 지금 영국과의 그런 그 공군대공군 행사에 가가지고 통역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유의 보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외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간다든가 아니면 군사 외교 분야에서 어떻게 실제로 전문가들이 돌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협약을 맺고 이런 거를 바로 앞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서 본인이 직접 만지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정권이 다 나라하고 있죠. 작전이라 생각하면 사실 좀 군의 약간 꽃이라고 하기 꽃이죠. 근데 또 가장 기본된 작전이라 하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운용해서 저희 안보를 지키고 영공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과거 2018년도에 했던 매드선더 공군 연합공군훈련에 가서 통역장교들 열심히 갖고 미국과 대한민국 전투기 조종사들과 함께 같이 임무 계획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랬던 사진입니다. 저는 제가 소리였죠. 다음 획득, 애퀴지션은 획득인데 방산입니다. 방산. 어떤 장비를 우리가 수출을 하고 우리가 사고 계약 협상을 하고 계약 절차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나라의 경제에 이바지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사실 오늘 이 선배가 오려고 했는데 김영기 선배님 아쉽네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예를 들어서 경영, 경제 아니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연관을 적는 거가 있을까요? 법도 계약도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류의 자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관광객들에서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먼저 스카우트지가 들어오는 경우는 엄청 많습니다. 파다하죠. 로지스틱스는 이제 애퀴지션을 통해서 획득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획득한 장비들을 유지하고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건데 역시나 막 팔로우 앤 서포트 이런 것 때문에 부속품 같은 것도 협상을 하고 여러 협상이나 비슷한 류의 활동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 동기네요. 전주호 중입니다. 같은 경우는 외교 같은 경우는 저도 어느 정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분은 전역하신 선배님입니다. 근데 어딜 가도 공군 통역장교셨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통역으로 같이 좀 운영이 되시는 선배님들도 계신데 지금은 통역 맡고 계신 선배님이시고 근데 뭐 현역으로서도 충분히 외교적인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외교적인 현안을 다루는 부서라면은 전작권이거든요. 전작권, 전시작전권 아시죠? 이제 그거는 리스트에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면 뭐 뉴스에 나오는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뉴스 지성이야 나오고 호르무즈에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외교 일선에 서서 활약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도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긴 하세요. 왜냐면은 뭐 작전 이외에 사실 정책이라 하면 좀 공공 쪽으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시는 분야인데 지금은 제가 모시고 계신 정경 장관님이고 제 선임 박근혜 중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 장관님과 같이 협의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좀 유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진이 나오는 곳들은 주로 대외 이제 노출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사진 찍히는 거지 사진을 안 찍히는 곳에서 훨씬 더 유용하고 훨씬 더 보람찬 일을 하는 통역장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여기 사진은 잘 안 나오니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제가 좀 빨리 넘어가는 게 느껴지시겠지만 이런 각 분야에 대해서도 나중에 Q&A 때 질문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폴리시 메이킹은 진짜 무슨 일을 하나요? 이 같은 경우는 좀 얼마 안 됐죠. 이제 그 전자권 새로운 그 협정에 이제 사인했는데 이거는 외교부에서 담당합니다. 근데 외교부에도 저희가 파견직을 내려면서 외교부에서도 공무원 통역장교가 있습니다. 외교관들가 저기 서 있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듣기로도 계속 외교부에서도 이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부나 다른 뭐 사실 외교부 아니어도 또 뭐가요? 뭐 국방홍보원도 가기도 하고 국방부도 사실 군조 조직이 아니라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일하고 꼭 군대에서만 일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도 아까 획득과 비슷하게 좀 법용어도 많이 하시고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인 역할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한데 제 꿈은 교수예요. 그래서 사실 교육하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공군 통역장교 육성한 역할 통역장교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방어학원인데 국방어학원에서도 공군 통역장교 자리가 다른 타군 장교 다 합친 것보다 저희가 더 많은 자리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오산에 여러분들이 오게 되면 여기 김준수 소이나 아니면 김학수 중인가 여러분 교육을 맡아 하면서 교육적인 그런 기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을 쌓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요즘에 뭐 교관, 아니면 뭐 커리큘럼 디자인 이런 식으로 실제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업 방식, 뭐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바로 레가시, 리네지입니다. 제가 몇 기라고 말씀드렸죠? 74기 선배님. 이은평 기승 사건 뭐 아십니까? 뭐 약간 브레인 느낌. 나이가 많아서 적당하다. 저랑 동갑이신데 나이 많아요. 80년대 북한에서 미국이 걸고 한국을 기승하는 거라고 네. 굉장히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합동조사, 연합조사를 했죠. 미국과 대한민국이 그거를 중간에서 가교육해 주신 분이 저희 공무통역의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제 자리도 사실 굉장히 옛날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년대부터 아니면 80년대부터 계속 통역장교들이 해왔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그냥 이렇게 전설로만 내려져 오는 게 아니라 계속 교류를 합니다. 계속 20년 전 선배님 만나고 10년 전 선배님 만나고 우리 때는 이랬어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배님들이 계시는 또 사회 각계각층 위치에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도 교류를 하면서 요즘 군 생활 이렇습니다 하면서 좀 네트워킹도 하고 재밌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갖추게 된다는 거 아까 그래서 네트워크고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남이가 저저번 주에 한 행사까지 해서 여기 있고 왔었고 저도 여기 갔었고 인제 왔었나? 맞아. 좋았어. 이렇게 행사를 굉장히 심심찮게 합니다. 저희는 공군 통역장교회 일환으로서 저는 홍보분과로서 하는 거고 행사분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네트워크의 장점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게 언제나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해시태그를 잠시 보여드렸었는데 나이가 깡패다. 사진은 진짜 많은데 또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사진 많이 잘랐어요. 나중에 이런 것도 있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장관님 보좌하시는 이분 선배님이시고 상 받으시는 분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 15분에 끝낸다고 했는데 15분에 끝낸지 모르겠네. 시간 안 보고 해가지고 겁나 오랬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학사 익사인데 이게 좀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정 같은 경우는 저야 이제 이걸 주관하는 사무실은 연합발전협조실의 일원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선임통역장 김학수 중님에게 발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지에서 아마 보셨다시피 9월 19일 목요일까지 지원서를 받고 있고 그 공인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일반 전형 지원할 때 다 같이 모든 문서를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공본부 임시획득 보아랑 협의를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엔 복수 지원하지 않고 어학 우수자만 지원하는 인원들에 한해서 그 영어 성적표를 시험 당일날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시험 성적을 받으실 수 있게 최대한 좀 기한을 늦췄거든요. 그 이유는 항상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 영어 성적이 제 시간 안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냐라는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았고 저희도 직접 느꼈던 고충들이고 해서 이런 고충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이번에 이렇게 좀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따가 그 포스터도 한번 돌릴 텐데 10월 11일에 금요일에 영등포에 있는 대방동 공군 항공안전단 항안단에서 저희가 투명 워크숍을 진행을 할 겁니다. 항안단에서 진행할 워크숍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좀 더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 아마 보고 많이들 당황하셨을 텐데 10월 19일 육군이랑 같은 날 선발 시험을 진행을 할 뻔했다가 저희가 이것도 또한 공부의 인재학교과랑 협조를 해서 10월 26일 날 지원시켜서 진행하도록 저희가 그래서 말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12월 중에 이제 일반 전형과 함께 동시에 1차 합격자 발표가 전반적으로 나갈 거고 1월까지 아마 신청원서 면접 2차 합격자 발표까지 다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쯤이면 입영대사 합격자 발표가 나고 2월 말에 이때 하실 계획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사실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있어서 근황들 좀 올라오고 이분들 어떻게 사시나 이런 것도 올라오고 그런 게 올라오는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저희 거 먼저 팔로우 해주세요. 이미 다 팔로우가 계신 건 아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그 정식적인 프레젠테이션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이제 좀 오픈하게 Q&A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던 부분도 빨리 해소를 하고 여러분들이 좀 듣고 싶으신 내용들 지금 커버 안 하는 굉장히 많은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도 많으니까 오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전혀 거리낌 없이 이제 카메라 끄고 하면은 또 여러분들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 진행하는 걸로 하고 하죠.